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그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나이에 뭐가 잘 되겠어? 그저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거라 생각하셨나요?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사랑에 주저하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두려웠던 경험,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마음, 안정적인 남자일수록 답답함이 밀려오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혼자가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혀 다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사랑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상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공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보여주는 반응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 당신의 인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2세의 정미란 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65세 되던 해 복지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7세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미란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바라봐주는 시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란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연락이 오면 답장을 늦게 했고 만나자는 제안에 바쁘다고 했고 결국 석 달 만에 멀어졌습니다. 미란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난 혼자가 편해. 하지만 밤이 되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멀어지고, 다시 혼자가 되면 외로워하고, 또다시 누군가 다가오면 같은 방식으로 도망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남긴다고, 나이 들어서 사랑하면 위험하다고, 혼자 사는 게 현명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피하는 것이 실패를 피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피한 이유는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성공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다정하게 대해주고 배려심이 깊고 안정적이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머리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슴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의 다정함이 부담스럽고 그의 안정감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의 진심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67세 송현숙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69의 온화한 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냈고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자고 했고 현숙 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처음 2주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가 되자 현숙 씨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자가 부담스러웠고 산책 약속이 의무처럼 느껴졌고 그의 경청이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데 왜 나는 도망치고 싶을까? 그날 밤 현숙 씨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30년 전 결혼 초기의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두려워진다. 이 사랑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온다. 현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성공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랑을 유지해야 하고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편안합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가능성 앞에서 인간은 떨린다. 사랑의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왜 좋은 사랑이 무서울까요? 왜 나쁜 남자는 편하고 좋은 남자는 불편할까요? 70세 이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 2번의 큰 연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때 만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오늘 다정하면 내일은 차갑고,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다가 기분이 나쁘면 며칠씩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 그 불확실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남편의 눈치를 살폈고, 항상 조마조마했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불안이 익숙했다는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자 씨는 67세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남편과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락했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감정에 기복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의 일관성이 의심스러웠고, 그의 안정감이 지루했고, 그의 예측 가능함이 답답했습니다. 6개월 만에 영자 씨는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란에 익숙해져 있었고, 불확실함을 사랑으로 착각했고, 고통을 친밀감으로 여겼다는 것을, 심리학에서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한 고통이 낯선 평화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나쁜 남자가 편한 이유는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패턴이 익숙해서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확실함은 오히려 위협입니다. 혼란 속에서 생존해온 사람에게 안정은 오히려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랑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편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만의 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자기 기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괜히 시작했다 끝나면 더 비참해. 이 말은 지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도망의 변명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끝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 거짓말, 이제 감정 소모할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감당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 나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 혼자가 편한 것과 외로움을 포기한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 자녀들이 어떻게 볼까? 자녀는 핑계일 뿐, 진짜 문제는 당신의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 이 나이에 상처받으면 회복 못해. 하지만 당신은 이미 수많은 상처에서 회복했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 누구를 만나도 결국 똑같아.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똑같은 겁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겁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다. 멈추고 싶은 마음을 상처 탓으로 돌릴 뿐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지혜라고 포장합니다. 회피를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압니다. 이것이 진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을 피하는 심리가 오래되면 여성의 반응 시스템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70세 박순희 씨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순희 씨는 60세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처음 2년은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순희 씨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면 의심부터 했습니다. 무슨 속셈일까? 누군가 배려를 해주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지?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순희 씨의 반응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다정함을 보면 의심으로 반응하고, 침묵을 보면 불안으로 반응하고, 배려를 보면 부담으로 반응하고, 안정감을 보면 심심함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의 품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좋은 사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된 사랑만 받는다. 반응의 품격이 낮아지면
좋은 사랑이 와도 그것을 좋은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경계하고 밀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73세 최은경 씨 변화를 보겠습니다. 은경 씨도 오랜 세월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처럼 반응 시스템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은경 씨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면 예전에는 의심부터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기분이 좋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누군가 배려를 해주면 예전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예전에는 경계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경 씨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은경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모임에서 은경 씨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72세가 되던 해 한 남자가 은경 씨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은경 씨는 그를 밀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다정함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배려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의 관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함께 매주 산책을 합니다. 은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반응이 바뀐 거예요. 반응이 바뀌니까 오는 사람도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준비란 외모를 가꾸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반응의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정함을 다정함으로 받고 배려를 감사로 받고 관심을 기쁨으로 받는 것. 이 반응의 전환이 인연의 전환을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래 굳어진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67세 김혜진 씨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혜진 씨는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누가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한 남자가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예전에 혜진 씨라면 무표정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혜진 씨는 그날 밤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문 잡아준 남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작은 일이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서 혜진 씨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혜진 씨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친절해졌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원래 친절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못 봤던 겁니다. 반응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냉소적으로 반응하면 냉소적인 세상이 펼쳐지고 감사하게 반응하면 감사할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거짓 긍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좋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경계하되 다가와도 되는 사람에게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반응의 품격입니다. 78세 한명숙 씨는 평생 3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50세 때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명숙 씨는 모든 남자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말은 거짓말이고 친절한 행동은 속임수이고 관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70세 때였습니다. 복지관 상담사가 명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행복하신가요? 명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행복을 거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말에 명숙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거부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20년 동안 행복해질 기회를 수없이 밀어냈습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오면 먼저 거절했고, 즐거운 모임이 있으면 핑계를 대고 피했고,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가 오면 나이를 핑계로 거부했습니다.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불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거부한 것이었다는 것을. 세 번째 전환점은 73세 때였습니다. 명숙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만이라도 행복을 거부하지 말자. 누가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 응 좋아. 누가 산책을 가자고 하면 그래 가보자. 누가 다정하게 말을 걸면 미소로 답하자.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숙 씨 주변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명숙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명숙 씨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명숙 씨는 놀랐습니다. 20년 전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숙 씨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2주일 후 명숙 씨는 답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지금 명숙 씨는 78세입니다. 그 남자와 5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숙 씨는 말합니다. 70세 전에는 행복이 무서웠어요. 행복하면 언젠가 그 행복이 사라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아예 행복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행복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명숙 씨의 변화가 단순히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숙 씨가 바꾼 것은 반응이었습니다. 의심 대신 신뢰로, 거절 대신 수용으로, 닫힘 대신 열림으로. 그 반응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70이 되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체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당신도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제약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78세의 강윤희 씨, 작은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윤희 씨는 최근에 손주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윤희 씨는 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두웠니?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둡다기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뭔가 혼자 감당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할머니가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을 들은 윤희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위해 평생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손주는 할머니가 멀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윤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꾼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다정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윤희 씨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딱딱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경계하던 눈빛이 따뜻해졌고, 거절하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할머니가 편안해 보인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외모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말투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 하나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도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드린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지금 어떤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가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거부하며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나는 혼자가 편해.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귀찮아 그냥. 이 말들은 진짜 당신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방어막일까요? 74세 윤미숙 씨는 70세가 되던 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랑이 무서웠다.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성공이 무서웠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랑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나는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다. 시작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패였다는 것을. 미숙 씨의 고백은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공통된 진실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피하려다 인생 전체를 놓쳤습니다. 성공을 두려워하다 사랑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공 공포를 인정하세요. 당신이 사랑을 피한 이유가 상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좋은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반응을 관찰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세요.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누군가 배려를 해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관찰만 해도 반은 바뀝니다. 세 번째, 작은 반응 하나를 바꾸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가지 반응을 바꿔보세요. 의심 대신 감사로, 경계 대신 미소로, 거절 대신 고마움으로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7번, 한 달이면 30번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네 번째, 작은 용기를 내세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1cm의 용기. 누군가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 응 좋아. 누군가 산책을 가자고 하면 그래 가보자. 이 작은 응답이 인생을 바꿉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연습을 통해 배워야 한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의심에서 신뢰로, 다침에서 열림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거부한 이유는 실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공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좋은 사랑이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반응의 품격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반응 시스템이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애가 귀찮아진 이유는 자기 기만의 언어로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확신이 아니라 1cm의 용기입니다. 앞에서 드린 질문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지금 어떤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가요? 이제 답을 아실 겁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거짓말, 나이가 많다는 핑계, 자녀 걱정이라는 변명.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나머지는 신들의 몫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정함을 받아들이고 배려에 감사하고 관심에 미소 짓는 것. 그 작은 반응의 변화가 당신의 인연을 바꿉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건 젊음이 아니라 반응의 품격이고 확신이 아니라 성공할 용기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연은 완전히 새로운 결로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은 용기를 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반응이 달라지면 당신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두려워 말고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여자에서 사랑을 견딜 수 있는 여자로.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반응을 바꾸면 사랑은 찾아옵니다.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 머뭅니다. 작은 용기를 내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시작입니다. 내일은 작은 반응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모레는 조금 더 문을 열어보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놀라게 될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다정한지, 인생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반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응의 품격을 높이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당신 안에 그 가능성을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다침에서 열림으로, 거부에서 수용으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사랑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반응 하나를 바꾸고, 미소 한 번을 더하고, 감사 한마디를 건네세요.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반응을 바꾸면 인연이 바뀝니다.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랑이 찾아옵니다. 작은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세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응의 품격을 높이는 것, 그것이 사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